청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여기는 대형 백화점인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북적이고 발걸음이 끊이질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바닥에 묻은 먼지나 손때 하나도 허투루 넘기면 금방 고객 불만이 올라오죠. 전 올해 68이에요. 이 팀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웃긴 건 직급으로는 막내라는 사실이에요. 저보다 나이 어린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말 그대로 늙은 막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 괜히 더 눈치가 보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나이 들었다고 실수라도 할까봐 저는 매일 2시간 먼저 출근해요. 아직 해도 안 뜬 이른 새벽, 텅 빈 매장에 들어서면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조용한 바닥에 제 발소리만 울리고 전등을 하나씩 켜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거죠. 매장에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벽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순간, 저는 마치 백화점의 심장을 깨우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혼자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요. 물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바닥을 닦고 변기 위에 쌓인 먼지를 털고 세면대엔 손때가 끼지 않게 유리 세정제까지 뿌려 닦아요. 칸칸마다 휴지 양도 확인하고 변기 주변엔 냄새 차단제를 놓아둬요. 손잡이는 꼭 소독제로 닦고 화장지 접힌 각도도 정리해요. 전 제 방식대로 정직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게 익숙해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담는 게 제 직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미 씨가 그러더군요. 아줌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민망하게 옆에서 듣던 다른 동료들도 희죽 웃고 말았어요. 괜히 제가 민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없이 물걸레를 다시 짰어요. 저는 그냥 맡은 일을 한 건데 너무 눈에 띄게 부지런해도 민폐가 되나 봐요. 서글펐어요. 그래도 다시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묵묵히 닦았어요. 그렇게라도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저는 오늘도 제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근무표가 점점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제 담당 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가장 힘든 화장실 구역이 제 이름으로 고정됐더라고요. 누가 정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없이 그렇게 굳어졌죠. 다른 동료들은 경력 많으시니까 원래 하시던 데니까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회의 시간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정해지고 불만도 못 내요. 누가 봐도 불공평한데 아무도 그걸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저에겐 묵묵히 감당하라는 눈빛만 보내요.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죠. 누가 옆에 앉으려다도 피하듯 다른 자리로 갔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계속 그러니 저도 굳어지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먹고 조용히 일했어요. 도시락 반찬을 먹다 목이 메일 때도 있었어요. 말도 없이 하루를 버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말이 없다는 이유로, 눈치를 못 본다는 이유로 저는 점점 팀에서 외톨이가 돼가고 있었어요. 근무 끝나면 제 수첩에 하루 일지를 씁니다. 몇 시부터 어디 청소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적어두는 게 습관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뭐 했는지 기억해야 하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제 일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그날의 먼지와 얼룩처럼 사람들의 시선도 조용히 저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사람들은 그냥 눈치 없는 아줌마로만 보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튀는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어쩌면 제가 나서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들은 더 쉽게 저를 무시했는지도 몰라요. 그날도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변기 뒤편을 살펴봤어요.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고급 브랜드의 시계였어요. 가격만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고가품이었죠.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바로 관리자실로 가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서요. 관리자님은 고맙다며 시계를 접수하시고 전 평소처럼 수첩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청소를 하러 돌아갔죠. 근데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이상한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백화점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고객님이 분실 신고를 했고 물건은 다름 아닌 그 시계였어요. 관리자는 놀란 표정으로 바로 CCTV를 확인하러 가더군요. 직원들은 전부 불안해했어요. 정미 씨는 제 옆에서 작게 중얼이더라고요. 그날 청소 누구였더라? 그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모두 저를 슬쩍 보더군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보내는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가슴 한켠이 시리게 저려왔어요.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던 제가
그 순간엔 마치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CCTV와 제가 작성한 수첩 기록을 대조한 결과 시계는 제가 청소하던 중에 발견해 바로 관리자에게 인계한 것이 맞았어요. 당시 CCTV에는 제가 시계를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드는 장면이 분명하게 나와 있었고, 이어 바로 관리자실로 향하는 장면도 포착돼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관리자님은 곧바로 본사에 보고했고 고객님도 백화점에 정식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며칠 후엔 백화점 공식 SNS에 직원의 정직한 행동으로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왔죠. 이름이 실명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팀에선 다들 제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긴 건 그날 이후로 동료들의 태도가 어딘가 묘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피하던 사람들이 그날 이후엔 말없이 저를 힐끔거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혼자였지만 정미 씨는 슬쩍 제 옆에 앉으려다 멈칫했고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했지만 눈빛 속엔 경계심과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들이 저를 인정해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제 행동이 불편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상 밖의 칭찬을 받은 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휴게실 정리도, 탕비대 정리도 모두 손을 떼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다 하고, 나서서 일하면 눈치 없다고 하고, 대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휴게실은 엉망이 됐어요. 싱크대엔 설거지 안 한 컵이 쌓이고, 커피포트 주변엔 커피 가루가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슬쩍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더럽지? 전에 누가 정리했었나?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내가 없으면 그 공백이 드러난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던 모양이에요. 정미 씨는 여전히 저를 피했고 관리자님도 왠지 저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마치 실수라도 할까봐 조심하는 듯한, 혹은 제가 괜히 또 사건을 일으킬까봐 긴장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말은 없지만 분위기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조용히 일만 했어요.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서 칸마다 변기 상태를 확인하면서 매일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늘 침묵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관대하지 않을까?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실수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눈치와 거리감을 강요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조용히 묻히고 싶었던 하루가 그렇게 마음을 갉아먹는 날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본사에서 임원이 직접 방문한다는 공지가 돌았어요. 알고 보니 분실물 사건 이후 고객 응대 시스템과 현장 직원 대응을 격려하기 위한 일정이었어요.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늘 그래왔듯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침 조회 시간,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앞줄로 나가 꽃다발을 받았고 임원님은 제가 보여준 정직성과 성실함에 대해 직원들 앞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제 일한 것뿐이에요. 괜히 시끄럽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순간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가 터졌어요. 낯설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제 이름을 들은 것도 박수를 받은 것도 이 나이에 처음이었거든요. 늘 조용히 묻히듯 살아왔던 제 삶에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어요. 정미 씨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일찍 출근했고 예전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변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어요. 그땐 미안했어요. 우리가 좀 예민했나 봐요. 저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스트레스 왜 나이 든 사람한테 푸세요. 나이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정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처음으로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제야 저는 조금은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단번에 녹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로를 향해 말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변화는 그렇게 작은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관리자님과 다른 직원이 먼저 나와 수레를 함께 밀어주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화장실 앞에서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깔끔하네요. 역시 다르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다시 고무장갑을 꼈어요. 일은 서툴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손도 느려지고 눈도 침침해지죠. 하지만 사람 되면 서툴면 안 돼요. 그건 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묵묵히 일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늘은 막내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요.